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이번 달 2021년 10월 5일 이제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혼인 기간이 한 5, 6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약 5세일 때 이제 어렵사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죠. 사실 뭐 타지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상대방이 혼인 전에는 굉장히 막 이제 뭐랄까요,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남편이 될 분이 일 뭐 안 해도 된다,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일도 그만두시고 이제 시댁 근처에 로 가서 남편과 함께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은 심지어 임신을 했더니 임신을 왜 그렇게 빨리 했냐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뭐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이고 가장 문제가 경제적으로 일단은 독단적인 것도 있었지만 뭐 본인이 이제 본가로부터 받은 그런 재산도 상당하고 본인도 경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딱 일정한 좀 부족한 생활비를 준 다음에 그걸 초과할 경우에 굉장히 구박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구박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가까이 계신 피고의 어머니께서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란 말이죠. 피고가 원고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 같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피고 어머니 친구까지는 있으셔가지고 피고 어머니 친구 이제 셋이서 약간 이제 원고를 괴롭히는 형국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갈등이 점점점 극단적으로 되니까 이제 세 분이 있을 때 피고가 쟤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참 돌이켜 보면 입에 이제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게 정말 거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반인격적이다, 정말 인격 모독적이다 이런 발언을 듣고 심지어 아기가 있어요 옆에. 그 상황을 목격하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좀 불안감과 그런 걸 느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쩔 수 없이 참고 참다 와중이지만 피고 어머니는 너 사들고 온 이불 그대로 있으니 갖고 다른 데 시집가라, 너 한 푼 줄 수 없다 뭐 이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의뢰인분이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본인은 그래도 이제 피고가 어느 정도 피고 어머니와 분리되고 좀 정상적인 상호 좀 존중하고 아이 앞에서는 특히나 좀 대화를 유의하는 그런 걸 원했지만 이제 도저히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원가족과 분리 자체가 안 되고 본인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만 그게 이제 피고 어머니가 같이 결부되는 경우에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장염이 걸려가지고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구역질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원고를 아동 학대로 심지어 신고를 하고 이제 이혼 직전에 아마 이제 상대방은 양육권을 굉장히 원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분리할 것이 당연하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심산인지 굉장히 그런 이제 무리한 행동도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가셔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인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주로 주장을 했던 게 아동 학대, 아동에 대한 이런 걸로 운운하며 양육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최소한 공동친권이 되어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또 재산분할 같은 것도 대부분 투기재산으로 다 빠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제 모든 쟁점에서 굉장히 좀 주장이 많이 대립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양육권은 그간의 양육 상황이나 현재 아이를 원고가 잘 데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연하고 공동친권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아동학대 등을 마치 원고가 아동학대를 했으며 본인이 그런 이제 신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법원에 이제 갔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공동친권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불처분 결정이 났고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와 논의가 필요한 공동친권자가 되겠냐. 오히려 본인의 주장에 의할 때 공동친권자로서 굉장히 부적합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서면 등을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요. 통상적인 이제 우리 원고 단독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툼이 있었던 게 면접교섭. 왜냐면 아이가 이제 소송 중에 한 살 더 크긴 했지만 아직 미취학 아동이고
또 이제 상호 거리도 먼데 원고는 늘 뭐 아이랑 함께 이제 잤기 때문에 아이가 좀 그렇지 않아도 이혼 과정에서 불안한데 그 숙박 면접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좀 당일 면접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표시를 했고요. 다만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통상적으로는 최종 결정에서 숙박 면접 교섭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저희의 이제 지속적인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그래 그럼 뭐 상호 어느 정도 일치를 본 거죠. 숙박 면접은 그래 초등학교 뭐 2학년 정도.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이제 결정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상대방이 뭐 전부 다 투기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뭐 거주했던 집이라든지 또한 뭐 함께 사용했던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대상임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좀 있는 편이어서 약 20%에 준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상대방의 이제 최종 소득보다는 조금 높게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90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뢰인 분도 이혼 결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으셨겠다. 결국에는 뭐 나도 힘들지만 아이 앞에서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뭐 양육권, 공동親권 주장하고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주장하는 게 너무 많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의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참 조목조목 따져보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뭐 반박하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었던 사안입니다.